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송곳 같은 인간이. 어이, 이봐! 죽었나? 여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소년이 있습니다. 이봐, 괜찮아? 아, 집 없어! 거지라니까. 밥은 먹었어? 먹고 자는 거야? 남성은 진심을 다해 소년을 걱정해주고 배고파? 밥 먹을래?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유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고. 제가 오토바이를 망가뜨렸거든요. 월급을 받았다가 수리비로 돌려줬다는 거야?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월급 받은 적 없는데. 사정을 듣자 눈빛이 변하는 남성. 그리고 당장 중식당을 찾아갑니다. 친구 여기서 6개월 일한 거 맞아요? 네. 직원은 몇 명? 사장님 빼고 6이요. 오케이. 당신 뭐야? 아, 사장님? 그리고 남성은 너 이 새끼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했지 왜 또 기어들어왔어? 어? 체불임금 받으러 왔어, 난. 체불임금? 당신이 뭔데? 쟤랑 무슨 관계셔? 좀 전에 그 길 가다 만난 관계인데요.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지만 사장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쇼. 아, 법. 사장님 법 좋아하시나 봐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미지급 임금의 지연 이자는 이율연 20%로 한다. 우리가 또 너무 법 들어 살면 정없고 그러니까 이자 빼고 최저임금으로만 연장 심야 휴일 수당 계산하면 부자 대략 700만 원 나오겠네. 700? 남성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하지만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남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형님, 어쩐 일이세요? 야, 너 그 만리장성이라고 중국집 아니야? 알죠? 우리 거기서 회식 자주 하는데. 이제 하지 마. 예? 그 만리장성에서 회식하지 말라고. 시켜 먹지도 마. 아, 예. 거기 알죠? 이제 거기 가지 마. 그는 주변 공장과 사업체 사람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엄청난 마당발이었죠. 어디 보자. 사장님. 사장은 그쪽이 사장이고. 형님! 드릴게. 드리겠습니다. 받아. 결국 소녀는 정당한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면 됐어. 이 은혜 평생 잊지 말고. 아, 저 잠깐만. 이거 사례금이야? 예, 얼마 안 되지만 친구 올해 몇 살? 24인데. 아이 친구야. 쓸데없는 어른 흉내 내지 말고 네 밥그릇이나 잘 챙겨. 남성은 소년이 보아온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로 어른처럼 보였죠. 받아. 일 있으면 연락해. 그리고 명함엔 남성의 직업과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는 노동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고신이었습니다. 푸름이 맡은 오픈 준비로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거 아직 치우면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과일 진열에 진심인 남성. 아이고, 자기야. 거기 조그만한 데가 문제가 아니고 일로 와. 여기 와서 끝내야지. 뭐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어머, 깜짝이야. 김정민 씨, 제가 협력업체 직원한테 업무 지시하지 말랬잖아요. 전에 어떻게든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프로모터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그는 새로 부임한 이수인 과장입니다. 이때 점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Fantastic. Mr. Jung, take a photo and send it to HQ. Yes. Good job, Sui. You are the best. 땡스 캐스턴. 운영진에겐 최고의 직원인 수인. 하지만 휴일 스케줄 올린 건 저랑 의논해서 다시 짜셔야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번 일요일에는요, 저희 조카 결혼식이라서 저 꼭 쉬어야 돼요. 나도 날짜 바뀌면 안 되는데요? 이대로면 프로모터들만 계속 주말 근무해요. 불공평하잖아요. 직원들에겐 최악의 상사입니다. 아니, 프로모터는 우리 직원 아니라 그러면서 왜 프로모터만 챙겨? 내 말이 우리 과장이면 우리 편 들어야지. 확 다 잘라버리고 싶다.
잠시 후 정 부장의 호출을 받은 수인. 그런데 점장님 지시입니다. 놀라운 지시를 받게 되죠. 지금 있는 그 판매 사원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직원들을 이유불문하고 모두 해고하라 하는데 부장님, 질문 안 받습니다. 하세요. 부당한 지시에 반박을 해보지만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 누가 이 과장님더러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판단하래요? 일을 뭐 어렵게 만드네 진짜. 응? 항상 그랬다.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 나는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수인의 아버지는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 와 돈을 안 주요? 요가 어디 알았고 깡패 새끼들만 길어있기 몰려와가. 네, 내 아들이 누군지 아나? 와요. 아들이 국회의원이면 남의 돈 떼먹어도 된다 카대요. 사장은 깡패들을 시켜 아버지를 손보려 했지만 수인의 아버지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배짱 있으면 언놈이든 한 놈만 넘어온나 내가 차근차근 씹어줄게. 수인은 이런 아버지를 닮았는지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게 사회라. 나는 내보다 센 놈 앞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내리 깔아본 적이 없다. 알겠나?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아버지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을 물려받은 것인지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참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민주화도 뭐다 대학생들이 난리를 쳐대는데 하지만 우린 특수 상황이야. 아직도 북을 동경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 암해가고 있다는 거 귀관도 알 거야.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읽어놓은 이 나라를 그런 철부지들 손에 맡길 수 없자는 거. 수인은 육사 생도 시절 장교로부터 특정인에게 투표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같이 외우던 신조에는 다른 말이 쓰여 있었죠. 수인은 참지 않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동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 손은 이미 들려 있었다. 이수 인생도 발언해 주십시오. 강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요.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을 말합니다. 만에 하나 최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가 그것에 눈 감는다면 병사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로 군의 존재 이유를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음에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인의 발언에 장교들은 고개를 돌렸죠. 침묵이 어렴풋한 공포로 다가올 즈음 강당 이곳저곳에서 숨은 박수들이 쥐어짜듯 찔끔거리며 새어나왔다. 네, 수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과장님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잘 알겠네. 인격 모독을 하든 징계든 알아서 나가게 하든 자르든 뭐든 하세요. 힘도 없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불법입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눈 한 번 깔지 않는 고약한 사람. 그래요. 네, 나가보세요. 비겁하고 무력해 보이는 껍데기를 잡고 흔들고 압박하면 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송곳 같은 인간이. 수인은 학력도 좋고 성적도 뛰어났지만 그가 전역을 하며 한국은 IMF를 겪게 됩니다. 도망치듯 군대를 떠났지만 그 무렵 세상에는 군대라도 다시 가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기업들은 직원들을 배 밖으로 내던지며 겨우 제 몸을 건사했고 더러는 그조차도 힘겨워 침몰하고 있었다. 불과 이태 전만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이름도 낯선 외국계 유통회사로 고학력의 구직자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타듯 모여들었다. 모두가 침몰하지 않는 배를 원했다. 나는 내 정의감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 곳, 말하자면 한국이 아닌 곳을 원했다. 그래서 푸르미마트에 지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공채 매니저로 입사하게 되죠. 주문표 좀 줘보세요. 그렇게 잘 확인하고 보내라 그랬는데. 이 대리님, 제가 업체 잘 얘기할게요. 주문표 주세요. 혹시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업체 사장이 따로 인사드린다고. 주문표 주시라고요. 수인의 성격은 매니저와 잘 맞았습니다. 조금만 부당한 업체가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았죠. Eliminate that manufacturer. It is the right thing to do, even though we end up having an empty space in the store. 직원들에게 악마이지만 임원들에게는 주인의식이 투철한 최고의 직원입니다. Suin, good job.
회사는 내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내 유별남을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점으로 여기는 듯했다. 이곳은 고졸의 판매 사원도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곳이었고 모두가 공평하게 박봉과 경무에 시달렸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도구에 불과했고 회사에는 칼 도끼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휘두릅니다. 따부장 만나고서 표정이 좀 싸한 것 같지 않아? 뭔가 심상치 않지? 제 얼굴이 언제 심상치 않은 적 있었어? 항상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후회가 밀려오는 수인. 미친 새끼. 네가 무슨 노무사야? 변호사야? 그리고 과장들이 모여 회식을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침에 파이팅하고 점심때 사람을 자르라니.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은 못한다 했어? 모두가 수인처럼 똑같은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아니 근데 인원 감축을 할 거면 해고를 시켜야지. 왜 사람을 괴롭히래요? 절차 지키가 뭐 해고하기가 쉬운 줄 아나. 이게 빠르고 싸게 먹힌다. 하지만 모두가 사람인지라 사람을 괴롭히라는 명령에 쉽게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나?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어떻게든 날아야 합니다. 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조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노조? 근데 우리 회사에 노조가 있나? 있어요, 중산점에. 좋은 방법이 떠오릅니다. 저기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가입서 뽑아올 테니까 여기 전부 모여서 가입서를 쓰죠. 뭐까지가 합시다. 설마 우리 과장들 다 자르게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 왜 성과가 없어? 다음번에 니들이야. 알았어? 실적이 보이지 않자 엄청나게 깨진 후 내일부터 보겠어. 노조 가입서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노조 할 거면 이혼하고 하라고. 전에 모셨던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 만에 바뀝니다. 근데 저기 이 과장님은 어떻게? 전 아침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고민하는 수인, 명령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바꾸지 못하니 도망쳐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도망쳐야 하나? 도망쳐 온 곳이 여긴데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을까? 다음 날 아줌마, 내가 향수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말이 말 같지 않아? 안 썼어요. 안 쓰긴 뭘 안 써.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이거 누가 정리했어? 싹 다 다시 해. 알았어. 잘못했잖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어치워 이 자식아. 하지만 아직은 죄책감이 보입니다. 종종 있어왔던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다. 그런데 내 눈을 피한다. 행동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이게 나와 있어? 이거 정리 누가 했어? 아줌마예요? 그리고 정 부장은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 길거리 나가면 일할 사람 널렸으니까. 직접 수인의 야채 청구에 방문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이것은 수인에게도 이어집니다. 회사가 당신한테 이런 거 하라고 과장 달아준 줄 알아요? 매니저면 매니저답게 지시를 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한 수인. 그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이수인 과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푸르미 노동조합인데요. 네? 이번에 가입서 내셨잖아요. 네, 노조입니다.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듯한 수인. 이 과장님 외에도 조합원 몇 분 더 오실 거예요. 저 말고도 있나요? 네. 하지만 노조는 수인의 생각보다 초라했죠. 이 과장님. 아, 생활용품 코너 김 여사님. 우선 인사를 나눕니다. 아, 그 일동점에 개꼴통 사이코 과장 하나 있다면서요? 네, 수인을 말한 겁니다. 아, 일동점이 아니었나? 나 부장이 안 시켜도 잘하고 있었던 거구나. 노조는 회사와 협상이 장기화되며 진전이 없자 예전보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얼마나 되죠? 300명 정도 됐었는데 한 3년 싸우다 보니까 지금은 52명. 절망하는 수인. 노조에 가입한다 해도 당장 방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죠. 마지못해 수행하던 어정쩡하고 어색한 폭력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나와 눈 마주치기를 주저하던 그들은 더 이상 내 눈을 피하지도 않는다. 괴롭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일상이 되어갑니다. 눈치 없이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불청객을 볼 때의 그 눈빛. 익숙하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눈빛이다.
직원들의 표정엔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인은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병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린 사람 특유의 표정을 짓는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폭력을 합리화하던 그 순간, 그리고 피해자는 반항은커녕 최대한 불쌍해 보이기 위해 어떻게든 비굴한 표정을 지었죠. 똑같은 물건 받아서 똑같이 행사하는데 매출은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정 부장은 수인을 완전히 폐지하고 업무를 지시합니다. 저기 과장님도 계신데. 야, 너 주임 단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장 일, 주임 일 가려. 그냥 네가 갔다 와. 네. 그리고 회의 시간 통보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 앉아도 됩니다. 회의 끝났어요. 정신까지 따돌리며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그때 이 과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같이 가신 거 아니었어요? 뭐 일 있다 그러면 그냥 왔습니다. 뭐 애들도 아니고. 갑시다. 수인에게 다가온 김 과장, 복싱 해봤습니까? 네.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을 해주죠. 링에 처음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득 잠그고 대가리 팍 숙이고 도망만 다니. 그러다가 기어이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잽 한 방. 그 잽의 의미가 뭐냐? 내한테도 주먹이 있다. 한 번의 저항, 아니 한 번의 반항으로 경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거칠어집니다. 그 한 방 때문에 안 맞아도 될 것까지 죽도록 맞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음 날 또 안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또 올라가. 왜 그런지 압니까? 글쎄요. 자기가 때렸던 그 한 방,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 아이고 뭐 슬쩍 닿기만 했던 그 주먹이 마치 뭐 대단한 일격이었던 것처럼 막 부풀려지고 뭐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그럼 다음 날 또 올라가가 또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자꾸 그렇게 링에 올라가야 실력이 느는데. 네? 아니? 권투. 링에서야 말려줄 사람이라도 있지. 여긴 그런 거 없잖아요. 죽어도 지발로 나가야 돼. 누구 하나 치워주지도 않아. 김 과장은 정 부장이 이러는 건 명령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열등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장님이야 공채 출신에 실적 좋고 본사에서 키우려고 점 찍어놓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정 부장이야 부장 된 것만도 기적이고 과장님이 통역 안 하면 점장님이랑 회의도 못 하는데 그런 이 과장님 부하직으로 둔 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말빨 안 통할까봐 쫄아가 목소리 까는 거 보면 뭐 내가 다 짠해. 그래서 지금은 반격하지 말고 가드를 올리라고 조언해줍니다.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입장 바뀔 거 지금은 그냥 더 줘요. 가득 꽉 잠그고 대가리 팍 숙이고 과장님이 지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겹다. 강제된 선택지에 시시한 통찰을 덧칠해 마치 새로운 답인 양 떠들어대는 어른인 척하는 어른들의 하나마나한 조언들. 정 부장은 또 수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점장이 매장에 방문합니다. Mr. Lee, why don't you respect my orders? Pulling the employees is not Lee organization. No. I am to make the judgment. You are to follow my orders. Customer watching. I heard a bad news, Mr. Lee. You joined the union? If so, you picked the wrong person. I'm a tough man. Bring up all of your employees. 직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놀라운 얘기를 통역하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급이 없습니다. 임금 인상도 없고 다른 점포로 이동도 없습니다. 왜냐면 Because of your boss, Mr. Lee. 여러분의 과장 이수인 때문에. 이건 괴롭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인을 사람들 앞에서 처형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라도 되어 어떻게든 복수할 겁니다. 난 이미 죽었고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날 치워봐라. 한편 고시는 신문을 찾습니다. 민국신문 끊었어요. 우리 상담소 형편에 신문 2개는 좀 그렇잖아요. 소진은 고신을 도와주는 노동자 출신 여성입니다. 내 기억엔 너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소장님이랑 전 사실혼 관계잖아요. 에이, 놀라시게. 고용은 안 했어도 제가 여기 와서 일은 했잖아요. 사실혼 관계처럼 서류는 없는데 사실은 있는 거죠. 그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거 보신 분? 안 내려? 문 확 잠가버린다. 그리고 고시는 오늘도 억울한 사람을 대표해 열심히 변호하고 있었죠. 깜짝, 야, 재훈아. 예. 저는 우리 회사 놈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응? 당장 내쫓겨!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이미 통보가 된 거예요. 적법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회사 직원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아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고. 내가 국세청에 뜯긴 게 얼만데. 그게 말이 되면 대표이사 장의로는 야동을 볼 수 없다라는 교섭안을 내도 된다는 겁니까? 뭐? 아니 장 사장이 무슨 야동을 봤다고 그래? 보지도 않을 거면서 총무과장한테 왜 그 많은 야동을 구호라고 시키는 건데요? 야 이로야 지금 저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이고 잘난 아들이랍시고 대표이사 자리 덜렁 주더니 고춧값 아주 지대로 하네. 아이고 남사스. 야 장전모 그 오래배한테 그 하는 말 뽐새가 오빠가 오빠 노릇을 해야지. 오빠 대접을 하죠. 나한테 사장 시켰어 봐. 노조가 왜 생겨 노조가. 와 강적이다 강적.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 완전 코미디예요. 조 소장님 저 식사라도. 나는 그 찌라시 돌려다 가야 돼. 가. 다음번 교섭 때 보자고. 들어가세요 소장님. 고씨는 자신의 명함을 돌리지만 굳이 그러시면 안 돼요. 야 여기 인도야. 인도가 너네 거야? 매장 직원들에게 제재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의 기죽을 고신이 아니죠. 자 청소 시간, 조회 시간, 근무 시간. 아, 이 아저씨가 진짜. 근무 시간에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말리는 직원, 그리고 끝까지 명함을 뿌리며 도망치는 고신. 그런데 이 장소는 수인이 근무하고 있던 마트입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명함을 발견하는 수인. 한편 가라고. 나가라고. 고신은 소진이 불편합니다. 알았어요. 신문 보면 되죠? 여기 있으면서 네가 소소하게 일해주는 거 다 도움되고 고마운데 나 너 줄 돈 없어. 넌 괜찮다고 해도 돈 안 주고 일 시키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걸로 내가 밥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가 좀. 하지만 아주 다들 못 쫓아내서 안달이네. 회사고 노조고. 말은 이래도 소진이 없으면 가장 아쉬운 사람은 고신이겠죠. 미안합니다. 수인은 목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담? 예, 다 끝나가니까 거기 잠깐 하자. 그곳에선 고신이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에 노동 3권은 남아있다 이거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커피 드려요. 노동자가 일을 안 하면 회사가 영업을 못해. 얼떨결에 앉아 강의를 듣는 수인. 저는 영희가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교실이 춥네 덥네 짝꿍이 이쁘네 못났네 해봐야 선생의 쌩까면 끝이야. 근데 노조가 교섭 요구하면 회사는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처벌받아. 노조만이 그런 강제력을 가진다. 그런데 강의 내용은 수인에게 해당되는 노조와 관련된 것이었죠. 상사가 부하 직원 갈구면 그냥 갈구는 거지. 근데 조합원만 골라서 갈구면 뭐야? 부당 노동행위 그거 아니야? 잠깐, 완전히 수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수인이 당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늙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고시는 독일과 프랑스에선 이런 노동법에 관련된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인의 맡은 프랑스가 본사인 회사입니다. 이상합니다. 저 소장님 말씀대로면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노동운동 10년에도 사장 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해. 에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인간이 분명이냐.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담을 받는 수인.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고시는 수인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수인 씨 관리자잖아요. 이수인 씨가 해고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나서요? 이게 정의감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 지켜보다가 고민해보고 오세요. 수인을 돌려보내자 수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소진이 다가옵니다. 노조한대요? 왜? 아, 저 얼굴로 왜 노조하지? 나도 하잖아.
사람 말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 그거 되게 나쁜 버릇이다. 이때 마트 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는 당연히 수인에 대한 것이죠. 수산파트 황주임도 모르는 눈치인 거 봐서는 과장상까지만 아는 얘긴가 봐. 주주임이 알면서도 말 안 해줄 애는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 자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아이 설마요. 수인이 버릇없는 사람이라 행동을 고치려고 그런 거란 확신으로 이어지고 과장이 모질이라서 부장이 막 조지는 거야 이게. 진짜 이 과장은 정이 안 가 정이. 수인은 이런 직원들을 위해 다시 한번 고신을 찾아갑니다. 소장님 외근 나가셨는데? 고신을 기다립니다. 왜 노조하려고요? 노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을 불법으로 해고하려고 해서 그걸 좀 막아보려고. 그게 노조하는 거잖아. 그렇죠. 연애 많이 못했죠? 남중남고에 사관학교 나와서 군대까지 간 건 아닐 거고? 헐. 한참 지난 뒤에 돌아오는 고신. 방금 왔다 갔어요. 소장님 오시면 연락 달라던데. 노조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알 리가 없지. 알면 여기 또 올 리가 없지. 내일 또 오겠대요. 전화가 울립니다. 이수인 씨, 견학 갑시다. 그리고 수인은 처절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게 뭐죠? Welcome to the real world. 고신은 수인의 마음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신 지금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만약 그 해고 지시 이수인 씨한테 안 떨어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 모른 척 했겠지. 아니야.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중간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수인.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겨도 지는 날들의 연속이야. 이겨도 서럽고 막막해. 근데 자기 생활도 자기 삶도 아닌 당신이 이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누구보다 설득되기 쉽고 포기도 빠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어렵고 고된 싸움을 짊어지기엔 결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신 이럴 게 없잖아. 이거 당신 싸움 아니라고. 나 당신 자존심 지키자고 푸르미 직원들 밥줄까지 끊을 생각 없으니까 힘 빼지 말고 그만 가봐요. 하지만 소장님은 뭘 잃습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에 지면 소장님은 잃는 게 있습니까? 소장님도 자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소장님은 하는 걸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거면 명함은 왜 나눠주셨어요? 이럴 때 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영문도 모르고 떠밀려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소장님은 그게 됩니까? 전 안 됩니다. 소장님! 다음날 근무 중인 수인을 정 부장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이수인 씨 사람들이랑 안 친하죠? 네, 고신입니다. 마트에 찾아온 고신. 소장님. 그리고 수인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그래야 노조든 뭐든 할 거 아니오. 밥부터 같이 먹어요.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고신의 말대로 먼저 다가가 보지만 이미 악마로 도장 찍힌 수인의 이런 모습은 그저 불편하기만 할 뿐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수인. 점장의 왕따 선포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했다. 점장의 의도대로 그들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듯 나를 공격하고 고립시킨다. 그러나 점장의 메시지는 나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진열 직접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매니저가 앞치마하는 거 싫으시면 사람을 더 뽑으세요. 보답받을 호의가 없다는 걸 아니 애써 호의를 보일 필요도 없다. 수인은 물러서지 않고 여러 사람을 찾아가며 노조 가입을 권하지만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전을 바꿔야겠습니다. 그 사람 답답하네. 인기도 없는 사람이 노조 가입하라 그러면 누가 해줘요? 사람들이랑 두루 친하고 신뢰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니오? 그런 사람을 먼저 꼬시라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과도 친하고 동료 주임들과도 사이가 좋은 주주임을 설득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한숨에 해결되겠죠. 왜 저런데? 주주임 뭐 잘못했나? 주주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입을 권유하지만 노조 가입하실래요? 아무런 동기도 목적도 없는 주주임은 노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This is your target. Slow. 이때 매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정 부장의 일동점은 매출 꼴찌를 기록합니다. I don't need your best. I need results. Do you have an actual plan? I looking for buyer. Stop.
You have been here how long and you still cannot speak English? Get out! 수인에게 악마로 보였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 회사의 도구에 불과했고 수인이 바라보는 풍경이나 정 부장이 바라보는 풍경이나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게 냉혹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확실히 갈 수 있다며. 친척들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어쩌라고. 좀 조용히 좀 해. 난 뭐 날짜 잡기 쉬운 줄 알아? 나도 알바 날짜 겨우 바꿔서 잡은 거란 말이야. 무슨 회사가 맨날 말이 바뀌어. 요새는 알바도 안 그래. 준철은 여친과의 휴가를 매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친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죠. 지난번도 그렇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니까 오빠한테만 시키는 거잖아. 야, 그때야 본부장님 오신다고 과장님이 오빠 없으면 안 된다고 사정한 거잖아. 그녀는 허 과장에게 당하고만 사는 준철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준철은 허 과장에 대한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경식이 형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래도 경식이 형 오빠 엄청 챙겨. 다음날 놀라운 소식을 듣는 준철. 준철아, 영광수산에서 접대받은 거 걸렸다. 네? 아니 누가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타겟이 너더라. 준철은 허 과장이 불러 참석한 회식에서 업체 사람들에게 택시비를 받았고 이것을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징계고 당하면 너 실업급여도 못 받아. 징계 받기 전에 사익 샀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 형도 같이 있었잖아요. 왜 저만 걸린 건데요? 준철은 이것을 주임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너 그때 경식이 형이 불러서 나간 거잖아. 누가 봐도 꼴이 자르기지만 준철의 믿음은 여전합니다. 그거 허 과장이 형 자르려고 구라 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새끼야. 경식이 형이 얍삽하긴 해도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수인이 몰래 듣고 있습니다. 허 과장님, 전단 행사 품목 리스트 보셨어요? 그 부장님 자리에 있을걸요? 이때 우연히 허 과장의 보고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보니 준철을 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주임은 퇴근 후 준철의 일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과장님. 주주임님, 신선식품 황준철 주임이랑 친하시죠? 네, 지금 같이 있는데요. 수인은 자신이 뽑은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쓴 거라고요? 누구보다 믿었던 허 과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준철. 아 미치겠네. 그리고 모두가 분노하며 허 과장을 들이받고 함께 사표를 쓰자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디서 단체로 호구 과외라도 받나 봐. 한 놈 자르려고 칼 빼드니까 너도 나도 잘라달라고 모가지를 들이대네. 아주 그냥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인재상들이셔. 고씨는 이런 행동이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당신들 잘라내고 딴 회사처럼 그 자리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돈 아끼겠다는 얘기 아니오. 이게 감이 안 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뭘 하면 회사가 아픈데요? 사람 모가지가 얼마나 질긴지 보여줘야지. 일단 그 푸르미 취업 규칙부터 봅시다. 그건 왜? 룰을 알아야 게임을 할 거 아니야. 과장님, 취업 규칙 좀 주시겠어요? 그건 왜요? 왜냐뇨. 원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걸요? 박 대리, 우리 취업 규칙 어딨지? 그게 뭡니까? 푸르미의 취업 규칙은 케이빈의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씨는 이것을 살펴보죠. 이만하면 뭐 그럭저럭 있을 건 다 있네. 역시 취업 규칙은 그나마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나아요. 어차피 안 지킬 거 대충 모범답안 베낀 게 많거든. 다음날 사익서 왜 안 써? 빨리 안 쓰면 나도 더 이상 너 커버 못 쳐줘. 고신의 말을 떠올립니다. 절대 쓰지 마.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 쓰라고 할 거야. 절대 쓰지 마. 쓰면 빼도 박도 못해. 사직서든 뭐든 간에 회사에서 사인하라는 건 뭐든 하지 마요. 걔네들은 우리한테 유리한 거에는 사인 안 받아요. 회사에서 사인하라는 건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냥 해고하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사직서가 아닌 회사가 해고를 해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징계하라고 하시라고요. 징계위원회 부르면 나갈게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한 적 있나?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그래? 그럼 분명히 헛발질 할 거야. 그럼 그때 배때기를 후려 갈게. 허 과장은 징계위 출석 통지서를 전해줍니다. 취업 규칙에는 징계위 3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날짜가 내일인데요. 규정대로 해서 다시 통지하세요. 제대로 한 방 먹은 허 과장 그리고 준철은 상상도 못한 쾌감을 느낍니다. 야 지금 인사과 나 때문에 밤새고 뭐 야근하고 난리 났어. 지금 뭐 징계 준비한다고. 어? 과장님 아까 보셨죠? 아, 네.
인사과 사람들한테 저 완전히 찍힌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은 뭐 점장이 다이렉트로 찍었는데 거기서 더 지켜봤자. 그렇죠. 그러네요. 회사에 이용되는 젊은 주임들, 아무것도 모르던 훈련병들이 생각납니다. 다음날 고씨는 허 과장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지만 아 경식 걔가? 야 그 새끼가 완전 양아치네. 아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나? 영광 수상 계실 때 허 과장 접대한 적 있나요? 진술서를 써달라는 부탁은 나야 쓰고 싶지. 근데 내가 그거 쓰면 우리 회사가 푸르미에 물건 넣겠냐? 알면서 왜 그래? 협력업체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정도 진술 갖고 들어가서 잘 해낼 수 있을지. 하여간 엘리트들은 저래서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요? 그게 내가 끌어들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넥타이 안 매도 지 인생 귀한 줄은 알아요? 믿으세요. 닥치면 다 하니까 깨지면 또 붙으면 되는 거고. 지는 건 안 무서워요? 졌을 때 혼자 있는 게 무섭지. 다음날 이것은 마치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 상상해 본 적 없는 기이한 있음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공포. 수임과 주임들은 회사를 상대로 노조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인은 불안합니다. 이것이 상대를 더 열받게 만드는 잽이 아닌지. 괜히 자극했다가 단체로 징계받고 황주인까지 해고되면 직원들 사기가... 하지만 고신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이 이기려는 싸움이라면 잽이라도 찔러봐야 빈틈을 찾을 수 있다. 유승희 씨, 싸움은 경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한 대 치면 10대로 갚지만 어떤 놈은 놀라서 뒤로 빼. 찔러봐야 상대가 어떤 놈인지 알 거 아니오. 회사도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몰랐잖아. 내가 뭘 하면 쟤들이 쪼는지,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싸우면서 확인하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걸 넘을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도 처음이지만 걔들도 처음이라는 거야. 당신이 두려운 만큼 걔들도 두렵다는 거야. 이야,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아주 패기가 넘치는구만. 어? 여기 회사가 노동탄압이 심각한가 봐. 그럼 붙어야지. 아, 좋네, 좋아. 응? Excuse me, 빡통 좀 지나갑시다. 오, sorry. 예. 징계위에 참석하는 준철. 그런데 야 황준철, 누가 앉으래? 너 이 새끼 벌 받으러 온 놈 태도가 그거야? 서 있어. 반말하지 마세요. 왜?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말하면 안 된다고 취업규칙에 써있디? 니네 취업규칙 좋아하잖아. 홀로 남은 춘철을 물어뜯는 정 부장. 과연 그들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이어질지. JTBC 드라마 송곳 리뷰였습니다.